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고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동희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024년 이거 맨날 헷갈릴 것 같아요. 또 올해 작년 막 맨날 예. 헷갈린다고 이쯤 되면 예. 딱 헷갈리는 시즌입니다. 2023을 쓰는 것도 네. 사실 작년 연말에 돼서야 좀 적응이 됐거든요. 적응할 때쯤 되니까 2024년이 됐어요. 2024년이에요. 예, 정말 시간이 유독히 사실 정말 빨리 지나갔던 것 같고, 올해도 정말 기대가 되는 2024년 청룡의 해. 예,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일이 많았던 작년이었었거든요. 올해도 좋은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야기 예,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같이 오늘 어떤 뉴스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사실 오늘 우리 글로벌 라이브를 제가 대문을 조금 바꾸려고 했는데, 네. 대문을 일단은 과거에 있었던 거 그대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를 저희 또 PD님께서 잠시만요. 지금 안 들어오고 있군요. 네, 요거를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어디죠? 이게 새해 첫날부터 예, 이게 예. 무슨 일입니까 이게? 참. 예,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먼저 시장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좀 있습니다. 뒤에 가서도 제가 준비한 뉴스를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을 좀 보게 되면 미국 증시 3대 지수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 날에 약간 좀 힘이 빠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8% 하락을 했고요. 우버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8%, 좀 눈에 보이는 그런 하락을 좀 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2%, 페이팔이 마이너스 2.6% 네. 하락을 하게 되면서 조금은 개인적으로 좀 마음 아픈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9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도 WTI 기준으로 28% 달러죠. 예, 네. 뒤에 이거 오타가 좀 난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유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소폭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에너지에 관련해서 약간의 변동성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2년 만에 처음으로 45,000달러를 돌파했다라고 이야기되면서 오늘 정말 또 비트코인 시장이 핫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아마 보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2019년 이후에 최악의 연초를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나오게 되면서 사실 오늘 한국 시장, 국내 증시와는 약간의 상반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펀스트레스의 탐리, 다들 아시는 또 미국 네. 주식하게 되면 아마 탐리라는 이름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올해 주식 시장이 약 한 30% 가까이 이제 급등을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주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거다. 그리고 금리 인하, 특히나 이제 미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과격하게 돌덩이가 떨어진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크게 이제 하락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미국 시장이 또 화랑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뭐 펀스트레스의 탐리는 늘 좀 좋게 보죠. 좋게 봅니다. 네. 예, 안 좋을 때는 잠시 안 나오십니다. 잠시 안 나오시다가 좋을 때 나오세요. 좋을 때. 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미국 시장이 정말 좋다라는 걸 또 어찌 보면은 반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비아디에 대한 뉴스가 아마 많은 분들께서 보셨을 것 같은데, 2023년에는 300만 대 이상의 새로운 EV를 생산했다라는 게 작년 말에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올해 주말에 이 뉴스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나오게 됐는데 이게 2년 연속 테슬라를 앞서는 수치를 작년에도 보여줬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최근에 사실은 비아디가 테슬라를 좀 앞지르는 모습을 그래프로도 저 글로벌 라이브를 통해서 많이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이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중론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피델리티, 좀 재밌는 뉴스가 좀 나왔는데, 피델리티에서요, X죠, 지난 이제 트위터죠, 구 트위터인데 평가액 자체를 71.5%를 낮췄어요. 자, 이거를 제가 조금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뭐 2022년 10월 엑셀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 1920만 달러를 이제 지출했죠. 예, 지출했는데 2023년도에 10월 달에 이 X에 대해서 또 평가액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65% 인하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사업성 자체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2023년 11월까지 이제 끌고 가면서 11월 달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추가적인 평가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평가의 자체를 71.5%까지 낮추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그 이면에는 사실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지난번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유대인 이제 옹호하는 네. 예, 그러한 글을 좀 올리게 되면서 많은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번 광고 보이콧은 많은 기업들이 이제 광고 보이콧을 했죠. 나 이제 엑스에다 광고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머스크가 회사를 죽이는 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고 이 광고주들이 회사를 죽이는 사실을 전 세계가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를 아주 문서화하면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와가지고 욕을 했잖아요. 네. 욕까지 하게 되면서 이게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많은 뉴스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플랫폼에 7,5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이다라고 뉴욕타임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피델리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감소액 자체를 더 추가적으로 이제 광고주의 어떤 보이콧 때문에 향후 이 평가액 자체가 급속도로 낮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말이 좋아서 평가액을 낮췄다는 거지 70% 손해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실률 70%라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예, 뭐 지금 당장은 아닌데, 네. 예, 추가적으로 이제 그 손실력 자체가 크게 이제 빠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사실 X에 대한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을 크게 낮추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고 사실 SNS 기업이다 보면은 광고에 대한 수입을 네. 절대적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을 아예 보이콧을 하다 보니까 이런 뭐 평가액밖에 나올 수가 없는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덜란드가 일부 중국 수출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 후에 ASML이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네. 뉴스까지 해서 여전히 미중에 대한 갈등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글로벌 체크 포인트는 이렇게 네.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S&P 500에 대한 전망치가 다시 좀 정리가 돼서 나왔어요. 예,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많은 IB 기업들이 지금 어떠한 전망치를 내고 있는가를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은 가장 높게 보는 IB부터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IB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저 상단에는 조금은 부정적인 예, 그런 IB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5,000 포인트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바클레이즈가는 4,800, BMO 같은 경우 5,100, 그리고 시티 5,100, 그리고 도이치뱅크 5,100. 그래서 이러한 여러 이제 IB들이 지난 사실 글로벌 라이브 12월 말에 제가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여전히 이러한 타겟 수정치는 약간의 수정치가 좀 있어요. 네. 네, IB마다 약간의 수정치가 있지만은 전반적인 방향성은 여전히 올해도 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매업체 2023년에 4,600개가 폐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폐쇄율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2023년에 고금리 상황에 따라서 많은 소매업체가 정말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고 자 그리고 우리 많은 소매업체를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많은 절도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 이런 부분이 실적에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러한 시장이었는데 어떤 소매업체가 도대체 얼마나 문을 닫았나를 한번 제가 표를 가지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2년 대비해서요 8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폐쇄한 소매업체의 수가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닫은 기업들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 지금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지금 배드베스 앤 비욘드 같은 경우에는 뭐 파산 신청을 했기 때문에 네. 대부분 웬만한 그런 기업들의 지금 점포가 지금 닫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게 사실 밑에 있는 기업들은 뭐 크게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상위에 있는 기업들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배드베스 비욘드 같은 경우에는 866개의 점포를 닫았고요. 네. 그리고 튜스데이 모닝이라는 어떤 기업이 또 있나 봐요. 그 기업은 463개의 점포를 닫았다. 지금 말이 근데
463개지. 전체가 몇 개요? 그렇죠.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눈에 띄는 게 또 CVS 헬스 같은 경우에 300개의 점포를 닫았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CVS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약국 체인 업체인데 미국에서는 점유율 1위거든요. 네. 예, 이러한 기업들마저도 300개 가까운 점포를 닫는 그러한 상황이 작년에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에도 184개, 그리고 월그린 부츠스 마찬가지로 172개, 그리고 풋라커, 많은 분들 또 사랑하시는 풋라커, 여기도 많이 닫았네요. 여기도 116개의 점포를 작년에 닫았습니다. 물론 작년에 우리가 그 블랙 프라이데이를 보게 되면 온라인 매출이 정말 사상 최고치를 찍었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 많은 소매 업체에 있어서는 온라인 매출에 약간의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에는 많은 임대료 플러스 많은 인건비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구조조정 차원에서 점포를 닫고 해고를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진 것도 없잖아 있지만, 네. 파산하는 기업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는 오프라인보다는 약간의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과감하게 넘어가는, 사실 이 부분은 몇 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작년에 있어서 그걸 완전히 확 끌어당기는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소매 기업에 투자를 하시거나 또 소매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러한 동향도 같이 살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를 보게 되면 스트리밍 서비스를 취소하는 미국인들이라는 제목을 제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뉴스를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와 파라마운트 플러스의 치솟는 가격표와 그리고 여러 생활비 상승, 인플레이션 때문에 구독을 취소한다라는 많은 소비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넷플릭스도 한번 끊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요. 프리미엄 스트리밍 서비스의 고객 이탈률이 1년 전 5.1%에서 지난 11월에 6.3%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번에 데이터로 좀 나온 상황인데, 이제 구독 서비스를 분석하는 제공업체 안테나의 11월 데이터에 좀 따르면 애플 TV 플러스, 디스커버리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 훌루, 네. 맥스, 그리고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피콕, 스타즈, 뭐 여러 이제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의 가입자가 4분의 1이 지난 2년 동안 최소 3개 가입을 취소했다. 예, 그러니까 21% 정도 되는 구독자들이 이 중에서 3개를 일단 취소하자. 왜냐면 너무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 스트리밍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사실 2년 전만 해도 이 수치가 15%였는데 지금 이 스트리밍 이 사용자가 점점 좀 변덕스러워지고, 뭐 예를 들면 아마존 플러스에서 광고를 넣는 대가로 해서 뭐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는다, 돈을 더 올린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전반적인 OTT 시장의 어떤 또 둔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리밍 서비스의 고객 유지가 상당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의 가격 상승과 생활비 증가가 지속적으로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구독을 취소하거나 오히려 다운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아니라 나는 그냥 일반 고객, 그렇죠. 광고를 보더라도 난 네. 싼 가격에 갈래. 이러한 부분은 결국엔 OTT 기업의 실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많은 뭐 다양한 전략을 좀 시도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광고를 넣고 뭐 가격을 좀 다운시키거나, 또는 너희들 광고를 볼 거면 뭐 좀 싼 가격 할 수 있고, 광고를 네. 안 볼 거면 더 비싼 가격을 해라. 자, 이게 사실은 재구독을 좀 유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 소비자들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컨텐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가족 단위로 또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이런 구독 서비스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안 보는 채널이 분명히 이제 나오고 속가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각 기업마다 오히려 이게 다 같이 붐이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둔화가 되는 그러한 어떤 초입 단계가 아닐까라는 우려가 지금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부담이 되고 있는 OTT 시장의 가격을 한번 제가 좀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본인들은 또는 미국에서 또는 한국에서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지불을 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HBO 같은 경우에는 9불 99센트에서 19불 99까지 한 달에 네. 정말 뭐 비싼 어떤 프리미엄 가격대를 볼 수 있는데, 싼 가격은
프리미엄이 아니죠. 네. 네, 기본이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가격이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훌루가 정말 비싸지 않아요? 훌루 얼마입니까? 네, 69.99. 아, 오. 예, 물론 이제 훌루를 우리 결제하게 되면은 네. 디즈니 플러스와 ESPN 플러스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물론 뭐 다 같이 나는 다 이용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훌루를 좀 사용할 수 있지만 뭐 상대적으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조금은 싼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애플 TV도 마찬가지고 파라마운트도 상대적으로는 좀 저렴한 가격대를 보이고 있지만은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옥석 가리기, 우리가 주 얘기하는 또는 나는 사실 많이 끊었지만은 디즈니 플러스 안 들어간 지가 벌써 2달이 됐어. 네. 돈만 내고 있었어. 이런 분들은 아마 이제 구독 취소를 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OTT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만약에 내가 보고 있는 OTT에 내가 보고 싶어하는 콘텐츠가 없을 때에는 예. 와 이거 진짜 한번 구독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예. 요즘에는 아이씨, 그거 하나 정도 안 보지 뭐.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유입되지 않았던 그 구독자들은 네. 어떤 예를 들면 뭐 오징어 게임이나 정말 그 전 세계를 강타하는 그런 컨텐츠가 나왔을 경우에 확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 어찌 보면 끌어당길 사람은 다 끌어당겼다. 라는 의견도 있어요. 네. 예, 새로운 구독자가 유입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는 약간의 좀 우울한 전망을 내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네요. 이런 OTT 시장도 한번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합병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고 혼자서는 살아남기 어려운 경쟁 환경이 된 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크다 보니까 사실 경쟁보다는 다 같이 성장하는 그런 시장이었다면 예.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선두 주자가 정해졌고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프라임 비디오라든지 선두 주자가 정해졌고 그 나머지 구독자는 이 수많은 OTT 업체들이 나눠 먹어야 되는 순간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는 경쟁 단계로 시장이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몇 개 구독하세요? 기자님은? 저는 넷플릭스랑 넷플릭스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거 쿠팡. 그 쿠팡은 근데 사실 쿠팡을 구독하는 게 아니라 쿠팡 와우 회원이니까 스스로 볼 수 있게. 애플 TV 플러스 있잖아요. 예. 제가 그거는 좋아하면서도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정작 재밌는 건 개별 구매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에이. 그래서 6불 99센트구나. 네, 맞아요. 저는 애플 TV를 구독 안 해봐가지고 직접 사야 되는구나. 네, 뭐 예를 들어 최근에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왔던 명작이 있었잖아요. 그거 보고 싶어서 애플 TV 플러스를 들어갔는데 그건 또 개별 구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구독하고 거기다 개별 구매로 또 돈 써서 하느니 그냥 뭐 나중에 풀리면 언젠가 어디선가 볼 수 있겠지. 그렇죠. 네, 누군가 보여줄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 보여줄 겁니다. 이거 이게 OTT에서 끌어와갖고. 그래서 맞아요. 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네. 저는 오늘 그 뉴스를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지금 이게 제가 좀 착오가 있어서 자료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 말로만 좀 말씀드리면. 일본이 지금 연초부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새해 첫날에는 이 7.6의 강진이 일어난 게 일단 맞습니다. 커다란 사고였었고 아직 그건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글로벌 통신원을 연결하고 있잖아요. 내일 수요일인데 원래 준비했던 것 말고 일본에 계시는 글로벌 통신원 연결해서 내일 일본 현지 상황을 한번 직접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여러분들 글로벌 라이브 함께 하시면은 자 일본 현지 상황을 좀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늘은 그 일본 항공 여객기가 하네다 공항에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폭발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해안 경비대 항공기와 충돌을 했대요, 공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객기는 일단 불타서 거의 전소가 됐습니다. 다행히도 그 안에 타고 있었던 379명의 승객과 그리고 승무원들은 모두 다 피신을 했기 때문에 인명사고는 없었는데 해안 경비대 항공기에 타고 있던 이 승무원들 6명 중 5명이 지금 행방불명인 상태라고 해요. 여객기는 별 문제 없지만 지금 이 해안 경비대 항공기에 타고 있었던 승무원들은 지금 안 보인다. 찾을 수가 없다. 이게 두 가지 사건이 좀 참 별개의 사건이긴 한데 와 어떻게 이게
새해 첫날과 이튿날 걸쳐서 이렇게 큰 사건 사고들이 펼쳐지고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처음에는 화재가 났다고 해서 이게 또 뭐 지진의 여파인가라고 생각 들었는데 전혀 상관없는 사건 사고이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뭐였었냐면 지금 그 올해부터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과 없는 차종이 이제 구분이 됩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46개 차종이 받을 수가 있었는데 올해부터 19개 차종만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가장 관심 많은 게 테슬라의 차량 보조금 어떻게 변하냐이잖아요. 사실 그 테슬라 차량의 경우에는 6종 가운데 5종이 보조금이 $7,500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 딱 한 개 차종 모델 3 그 중에서도 스탠다드 레인지 RWD 후륜 모델 스탠다드 레인지 후륜 모델만 $3,750로 보조금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사실 이 보조금으로 인해서 테슬라의 어떤 그 차량 판매에 미칠 영향은 아마 상당히 좀 작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스탠다드 RWD는 왜 못 받는 거인지에 대해서 물론 테슬라에서는 설명을 안 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테슬라 그 모델 3랑 모델 Y 가운데 일부 차종에 한해서 CATL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상하이에서 만든 거 말고도.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못 받는 게 아니냐는 추정만 시장에서 있는 상태고요. 예. 사실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사이버 트럭 이제 픽업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밴 그리고 SUV 이런 경우에는 가격 $80,000까지 가격 $80,000까지는 미국에서 제조하고 그 배터리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게 될 경우에는 $7,500의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이버 트럭은 지금 후륜 구동이 $69,90, 그 다음에 이제 사륜 구동이 $79,990.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델에 있어서는 조건을 만족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한 $7,500짜리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긴 있는데 얘네를 아직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비스트만 지금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비스트는 뭐예요? 비스트가 제일 비싼 가장 비싼 거 있잖아요. 가장 비싼 네. 프리미엄 라인. $99,990짜리. 예. 그것만 지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건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사이버 트럭은 지금 보조금 대상에서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그 $79,990짜리 있잖아요. 사륜구동 모델. 사륜구동 모델의 경우에는 올해 말에 지금 양산을 들어갈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올해 말이 되면 보조금 $7,500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보조금 규정이 바뀌면서 테슬라의 어떤 보조금이 크게 줄어들고 이것 때문에 테슬라의 판매량에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긴 있었는데 사실 그 우려는 약간의 기우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도 뭐 저희 테슬라까지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예, 기자님께서. 자, 우리가 이제 또 오늘 또 많은 분들께서 또 기다리시는 바로 그분. 그분이 또 지금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잠시 광고 보고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